캐리어는 사자보이스 정치쇼인 사자토론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표명 타협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와는 또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현근택 전 수원시 제2 부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근택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롱타임 노씨. 제가 한 1년 몇 개월 만에 방송에 온 것 같아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하고는 옛날에 정치 인사로 한 3년 매일 했었어요. 저하고도 인연이 있죠. 그렇죠. 옛날 근데 어제 문자가 띄고 왔더라고요. 수원시 부시장직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나오겠구나 그랬더니 오늘 나올 줄은 몰랐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문자 보내고 나서 대부분의 답변이 거기 갔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2 부시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예전에 정무부시장 그렇지. 역할에 예전에 정무. 예. 100만 도시 이상 도시에는 행정부시장이 있고 정무부시장이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행정부시장을 1부 시장이라 그러고 정무부시장을 2부 시장을 해요. 정무부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로 뭐 도시계획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교육이나 뭐 민원 담당.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제 공항 이전하는 건데 그런 거 어려운 문제 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왜 그 좋은 자리에 왜 나오셨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내가 이거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인 거죠. 나중에 인터뷰할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궁금해지네. 불러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자,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 현 전 부시장이 방송에 복귀했는데 주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좀 한 달만 일찍 오셨으면 비상겸 이런 거 했다 나오셔서 할 얘기 많았을 건데 오늘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총 있었어요 어저께. 의원님 가셨어요? 어제 저는 그 다른 민원 상담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안 가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제 의총? 아니 뭐 어제 의총 얘기 전에 들었거든요. 네, 들었는데 난리도 아니었다던데. 예?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밖으로 알려진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전반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다만 위헌성 소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완해서 가자라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법사위가 너무 독주한다 이거 다 거기도 법조인들인데 이거 위헌성도 모르고 그냥 막 지르냐 막 이렇게 쓴소리도 나왔다는데 맞아요? 한 분 정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전해드렸어요. 한 분? 네, 한 분 정도가. 누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저 두 분 보시기에는 어제 왜 결론이 안 난 거로 보세요? 저는 어제 저도 다른 방송에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수석 대변인이 이제 주로 대외적인 공식적 입장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형식적 정당성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공론화 해보겠다. 신중하게 우리 접근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몸을 좀 낮추는 분위기인 건 어제 좀 느꼈어요. 그걸로 봐서는 의총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기류나 이쪽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는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위헌 논란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빼고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쪽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조금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좀 그 톤다운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어제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밀어붙이다가 저는 이 정도 우리가 법원을 겁박했으면 됐다. 이 정도 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철회할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철회? 네. 왜냐하면 이게 밀어붙여가지고는 민주당이 원하는 바에 거꾸로 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걸 전담 재판을 밀어붙이는 게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늦게 끈다. 윤석열을 석방해 준다. 그리고 이게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강행이잖아요. 강행하면 헌재로 가잖아요. 이게 헌법소원에서 재판부 헌재로 가버리면 헌재 가는 순간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이 더 길어지고 오히려 윤석열에 대해서 더 판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을 때려잡겠다고 만든 지기현이 밉다고 해서 만든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막상 해버리면 훨씬 더 그 부작용이 민주당의 뜻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은 의견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죠 뭐 돌격 앞으로 해서 막 뛰어가고 있다가 이산이 아닌가 비요. 뭐 이거 같아요. 맞아요.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잘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위원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호 본인들도 수석이 그랬고 네. 정청래 대표도 어저께 이게 위원적인 소지가 그 위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위원이면 위원이지 그걸 최소화는 뭐고 위원의 최대화가 있고 최소화가 있습니까? 위원은 그냥 위원인 거예요. 예. 그거를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거를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어떤 편법을 좀 만들어 보자.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이걸 홍보하고 예. 뭔가 좀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말장난하십니까? 위헌은 위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무슨 최대치 최소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일부 강경한 사람들의 그 밀려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예. 그거는 거대 정당 민주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 중단하지 근데 않을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는 사건 배당 절차에 대한 입법인 거예요. 예. 법원행정처도 인정했다시피 이 법은 사건 배당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 절차는 재판권에 속한 게 아니라 사법행정권에 속한 문제예요. 사법행정권에 속한 문제라고 법원행정처도 자기네들이 쓴 의견서에 직접적으로 명시해요. 그래서 사법행정권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률이 그동안 설계하잖아요. 법원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또 법원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작위 배당을 하는 거 자기네들이 원칙인데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데 최근에 뭐 다 드러난 것처럼 법원도 무작위 네. 배당만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서 배당하는 방식도 써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성 논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사건을 뭐 특정하게 처리하도록 법을 만드는 게 위헌이다라고 또 주장하던데 수많은 특검법은 매번 그 논의에 의해서 시비에 걸리지만 다 합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한시법입니다.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위헌이라는 논리가 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의 판사가 될 후보를 추천한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요즘에는 문제가 된다고 좀 얘기하니까 예. 그 부분 뭐 좀 약간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수정하는 방법도 있긴 있겠죠. 예. 자, 전 부시장님. 아, 오랜만입니다. 아니. 현 부시장이라 그러면 현 전 부시장이라고 그렇네. 그러네. 현 전 부시장이네. 현 전 부시장. 혼자 다 해요? 그냥 현 변호사라고 하세요. 옛날에도 하고 지금도 우리 저 공직을 갔다 온 분들은 공직으로 부릅니다. 저는. 아, 그래요? 그럼요. 좋은 걸로 불러요 우리는. 예. 현 전 부시장님 저기 이게 근데 조국혁 신당도 위헌 논란 제기. 일선 판사들, 대한변협, 언론 다 위헌성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아마 민변 참여연대에서도 좀 우려를 표명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아마 민주당 분들이 민변 참여연대와 거의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법조인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중요한 신호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 위헌 논란보다 절차적인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 그 지금 법원장들이나 아니면 법관 대표분들이 이게 위헌성이 있다 그러면 예. 이 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분명히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거든요. 예, 그것만 그렇죠. 기다릴 거. 그러면 아마 이제 판사도 받아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만들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긴급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도 뭐 법을 바꾸겠다 하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사실은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헌재로 갔을 때는 물론 지금 말씀처럼 법무부 장관 추천이나 아니면 헌재에서 추천 같은 걸 빼면 합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이 시간이 과연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고 예. 만약에 위헌이 나면 이제 재판이 다 뒤집어지는 거니까 예. 굉장히 큰일인데 합헌이 나더라도 그 기간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3개월로 재판해야 된다 그런 거는 또 법으로 만들더라도 예. 법원이 지금까지 보면은 지킨 적이 없어요. 180일 내에 판결한다 그래도 그거는 그냥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석방이잖아, 그럼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달리 갈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법원장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게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봐봐요. 잠깐. 그럼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게 그건 민주당한테 아닌데, 실이 왜냐면 있을 수도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법원이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요. 예규를 만들든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 부패 전담 부서를 만들든지 하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거의
어차피 지금 1심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기현 판사가 뭐 이게 내년에 인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특정 판사만 염두에 두고 뭘 만드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역시 공직에 다녀오더니 상당히 균형 감각을 많이. 아니 제가 뭐 이게 상황이 당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하고 대화 중에 들었던 그 감이 엊그저께 주말에 법원장 회의를 했잖아요. 법원장 회의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이건 좀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사법부에 맡겨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서 그러면 진작 신속하게 한다고 빨리 하지 왜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냐라는 식이에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말이.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인 우선적인 1차적 목적은 그러니까 대법원과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용이었어요. 근데 그 압박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하려다 보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고 현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부작용이 훨씬 민주당한테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되거나 윤석열이 활발하거나 그다음에 재판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저는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 법사위에서 수정돼서 통과된 부분을 좀 보면은 1심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1심 재판부의 경우에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송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1심부터 적용한다고 얘기한 거는 후에 지금 기소될 사건 이런 것들을 1심부터 할 수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일단 그걸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말씀. 한 가지 좀 추가하면 사실은 이제 박주민 의원 말씀처럼 이게 일찍 했으면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에 했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특정 사건이 진행 중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재판 진행 중이어서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꼬임 측면이 있어요. 아니 이게 실익이 뭐가 있죠? 지금 예를 들면 법원장들이 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법관들이 모여서 법관들끼리도 회의를 해서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변에서도 그렇고 참여연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의 강경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재판이 길어지니까 뭐 그런다라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얼마 걸렸습니까? 조국 장 그 지금 대표 재판 얼마 걸렸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재판 이거 빨리 돼야 된다는 게 동의해요. 네.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후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재판장으로 앉히겠다. 그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거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구속 기간이 늘어지고 뭐 어쨌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되면 민주당에서 이게 말이 되냐라는 논평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하하하 선거의 승리의 여신이 우리를 보고 있고 있구나. 우리 중간 선거 우리 지방 너무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거 논평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맙다고 그래야 되나?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야 되나? 고민할 것 같은 느낌. 우리 당 소속 아니시거든요.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전 근데 대통령 논평은 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논평을 내야 되는데 잘 예. 모르겠네. 논평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인증 그거요. 대변인께서 돼야지. 뭐. 인증 대변인이 예. 감사합니다라고? 모르죠 뭐. 예. 근데 아마 그러니까 1월 18일인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그러면 지금 뭐 특검이나 아니면 그 검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다시 추가 기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6개월이 만료돼서 진짜 석방이 되면 이건 정치적으로 이제 사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예.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불감점 고소원이겠죠.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전에도 한번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때도 의원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정치적인 득실을 따질 그렇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 이 엄중한 사안이 엄중하게 다뤄지지 않는 이 현상이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저는 사법부도 한 이렇게 중대한 사안 이렇게 다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야. 그래서
정치적 이해득실 따질 문제 아니다. 명백히 선을 긋겠습니다. 오. 정당과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안 따져요. 아이 그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 석방되면 정치적으로 이득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라지 그거를 않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요거 훈시경 현지 누나. 아, 이거 저 우리 현 전 부시장 복귀하자마자 그냥 뭐. 자, 훈시경 현지 누나. 예. 자, 이 말을 만들어냈던 김남국 전 비서관은 그 부탁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그만뒀어요. 실제로 부탁을 한 문진석 의원, 이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의총에서 사과를 했고, 그런데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있잖아요. 이거를 거취 문제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엔 아니 뭐 의원직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내대표도 아니고 뭐 사무총장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당직이긴 하지만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는 그냥 제가 당에 부담 주고 대통령께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건 뭔 뜻이에요? 우리 저 박주민 의원님이 원내 수석 하시지 않았어요? 21대 말미에 그러니까. 마지막 원내 수석이었어요. 경험상 한번 말씀해 보시죠. 침묵이 길어집니까? 그럼 현전 부시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아니, 예. 아니 아까 나한테 묻다가 나는 사실 그럴 얘기하면 딱 그럴라 했거든. 아니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넘기려고 있었는데 이거 저라면 예. 제 성정에 비춰서 얘기한다면 제 성정상은 아마 이제 그만두겠죠. 그래요. 박주민 의원. 제 성정은 그만둡니다. 예. 그게 맞죠. 예. 네, 제 성정상은 그만두. 야, 요거를 가라봐. 그리고 현전 부시장 왜 그만? 왜 지도부 아니 왜냐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지도부는 이러면은 그래? 나한테 위임해? 너 나가 뭐 이럴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만약에 위임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을 주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뭐 사표를 수리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순서일 것 같은데 예. 아마 지금 보기에는 글쎄요. 뭐 지금 뭐 원내수석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당내에서 이거 지금 대신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아니 왜 잘 모르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아마 그런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원내 수석이라는 자리는 제가 할래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원내 대표가 지명을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내 수석 중에서도 원내 운영 수석은 그다음에 의총에 의해서 추인을 받게 당원 당규되어 있습니다. 추인을 받는 이유는 원내 대표를 대신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대표 항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내 수석은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보기에는 원내 대표의 약간 분신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거취를 결정한다거나 이것도 약간 어색할 수는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공격수로서 좀 까칠하게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계속 까칠하세요. 느낌이 뭐냐면 네. 저 지도부에다 맡겼다. 지도부가 누구지? 원내대표죠.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 원내. 그거 현지 누나 결정 기다리나? 아유 말도 안 아니, 되는 아니 예를 들면 이분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상임위에 나올 때 운영위에 나올 때 이분 그 김현지 씨 말고 비서실장이 나오니까 총무수석은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시작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 관계가 무슨 특수 관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가면서 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뭐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본인 스스로 아시네 말도 안 되는 거. 그걸 말이 안 되는 까칠하게 거고 보면 그렇다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나가고 물러설 때는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냥 사퇴할 수도 원내 있겠지만 대표하고 상의 없이 또 원내 수석이 마음대로 직을 던질 수는 없는 관계인 건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 원내 갑자기 대표가 궁금한 거 생겼는데. 궁금한 거 뭐예요? 문진석 의원이 7인회잖아요. 대통령 대학 후배가 대통령 되게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원내에 뭔가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 못 들은 거 대통령님의 아니에요? 경우에는 아무나 하고 소통해서 전달하면 되죠. 뭘 너무 나갔나? 그런 식으로까지. 원내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지명하는 자리. 예, 지명하는 자리. 그러니까 사실 원내 대표가 딱 되면
수석을 선정하는 게 머릿속에 다 사실 러닝메이트증 갖고 있을 거예요. 미리 갖고 있죠. 자기가 일하기 제일 편한 사람, 네. 믿을 만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대표가 봤을 때는 문진석이가 일하기가 제일 편했던 거지. 그래서 지명한 건데 이제 지도부에 이름하겠다는 건 뭐냐면 나를 지명해 줬으니 당신이 그럼 나를 자르려면 자르세요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박주민 의원식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졌으면은 스스로 그냥 거취를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원내대표가 그때 가서 생각을 해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걸 지도부에 이름하겠다는 건 더 해달라는 건지 그만 잘라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대표도 입장이 난처하죠. 그러니까 아니 원내대표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아마 제가 그럼 자기가 보기에는 먼저 그만하겠다고 말하면서 판단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정도상 맞지. 알겠습니다. 현 전 부시장님, 현지 누나 아세요? 알죠 당연히. 예. 오 실세네. 아니 그 네.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웬만하면. 아, 그래요? 박주민 의원도 되게 오래된 사람. 네, 다 우리 알아요. 현 전 부시장이 초창기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였어요. 아니 이재명 변호사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어요. 성남에서 변호사할 때부터. 알았어요. 똥골이네. 아니 그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을 예전에 같이 한번 할 뻔했거든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알기 때문에 그거 알 줄 모르지는 않죠. 아, 근데 김남국 전 비서관도 잘 아시잖아요. 알죠. 예. 김남국 전 비서관 왜 문진석 의원이 얘기하지 않은 훈시경까지만 하지 현진 누나까지 왜 썼다고 보세요? 아니 김남국 그 의원님 아시지만 네. 다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형 동생은 많이 하는 예, 예, 편이 예. 하는데 글쎄요 아마 뭐 부속실에 있으니까 뭘 뭐 이렇게 논의하는 상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왜 했냐 뭐 평소에 뭐 의견을 나누거나 뭐 이랬으니까 이럴 수는 있는데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속실이라는 게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서 다른 이야기 나눌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자 토론 이어집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박주민 의원이 좀 무슨 얘기예요? 별로 저 마음에 안 도대체 드시면 무슨 얘기인가요? 귀를 좀 막고 계셔도 돼요. 얘기하고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그럴까요? 그게 맞죠. 당분간 이제 귀를 좀 막고 계시고. 들은 다음에 나중에.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아니 뭐 갑자기 나타나서 사회를 보려고 그래요. 아니 곤란한 질문이니까 나중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데요? 빨리 예. 적응을 못 던져보세요. 하시네.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이재명 대통령 콕 찍어줘. 일 너무 잘한다고 말이야. 나 성남시장 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실제로 기사 하나 링크했는데 거기 구정 만족도가 92.9. 근데 사실은 대단하신 분인 건 맞는 게 왜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특히 이 대선 승리 여파로 한강 배틀 다 이겼잖아요. 구청장. 근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3선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구정 만족도 높고 그러니까 일 잘하는 구청장인 거는 뭐 입증이 된 건데 딱 이 대통령이 나 성남시장 때보다 잘하는 것 같아 딱 찍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이제 서울시장 또 잠룡으로 또 뛰고 있으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낙점한 거 아니냐라는 호사가들의 관측. 저는 박주민 의원이 마지막에 하신다면은 박주민 의원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면 그냥 본인이 발언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우리 지식인은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저도 이 정원호 구청장을 또 방송 대기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한 5분 우리 나이 되면 5분 보면 대충 평가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경륜이 쌓이니까. 근데 보니까 정말 구청장으로는 정말 제격이에요. 근데 시장감은 아니에요. 뭐냐면 저도 또 여기 이제 수성을 해봤어요. 성동에 사시는 분들이 정원호 구청장을 되게 좋아하는 건 맞더라고. 예. 정말 정말 여기 나오는 거지. 정말 열심히 돼. 성실하대. 아줌마들이 10명만 모였으면 어김없이 나타난대. 그 정도 성실하고 골목 구석구석 다 하고. 근데 그건 구청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목 열심히 다니고 아줌마 10명 동창회만 있어도 찾아가는 그 리더십으로 서울시장 하겠다는 건 언강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도 착각하신 거고 아마 본인의 입맛에 맞으니까 키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김어준도 키워주려고 하고 대통령도 키워주려고 하고 모든 방송에서 초반에 다 불렀잖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그 기회를 받아 안을 수 있는 내공과 경륜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딱 5분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걱정하지 마세요. 못 받아 먹습니다. 못 받아 먹는 걸 대통령이 무리하는 거지. 자, 사람 감이 딱 나와. 내가 마지막에 말하려고 하니까 예, 마지막 빨리들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사실은 그렇게 뭐 급을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 하다가 뭐 도지사 하다가 급이 됐으니까 아니라 그 사람의 준비된 역량과 내공 일을 저도 사실은 뭐 우리 지자체장끼리는 뭐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 못 가면 제가 대신 갈 때도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행정에는 굉장히 확실하게 이제 특화돼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특정이 지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원우 구청장을 띄우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민주당 그 지금 나오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약간 붐업이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위기가 막 무르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정원우 구청장도 띄워주시면 아마 박주민 의원도 아마 띄워주실 걸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좀 근데 이게 선거를 또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뭐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뭐 밀어준다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개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그 정도 차원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뭐 외곽을 때리는 정치 기술을 발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김민석 그 소속 최고 될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차에다 태우면서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수석 최고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원호 전 구청장에 대해서 상당히 뭐 힘을 실는 것 같은데 첫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하여 뭐 전현희 의원 이제 최고위원 사퇴한다고 뭐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고 있어요. 쟁쟁한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갑자기 왜 정원호 물론 그분이 뭐 성동구청장을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서울시장 그러니까 내가 구청장 잘했으니까 서울시장 가겠다는 게 맞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왜 정원호를 콕 집어서 저렇게 그 외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집권당 내부에 무슨 일이 있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걸 아마 두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합시다. 예? 우리 인연이 하루 이틀 된 인연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자, 솔직히 대통령의 그 포스팅을 봤을 때 서운했다 안 서운했다. 밥은 내가 친하시잖아 대통령이랑 원래. 네. 그렇잖아요. 의원 할 때부터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일단 대통령님은 서운하다?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실 사람이거나 또는 자치단체장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 예를 봤어요. 뭐 김정관 장관을 칭찬하기도 하고 뭐 강훈식 실장을 칭찬하기도 하고 뭐 자치단체장들도 잘하면 칭찬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민주당에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민주당의 자산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밤에 대통령님하고 짧게 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그게 치고 빠지는 수법이에요. 야 이거 확대해서 이렇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들어봐야지. 특별하게 확대 해석 자세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쿨하게. 아니 이게 더 센데 나는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야. 대통령님이 내가 섭섭해할까봐 밤에 전화 주셨어. 그렇지. 아주 늦은 확대 해석하지 시간에 마. 연락을 주셨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히트앤드런이에요. 치고 바이든을 빠지는 엄청 하는구나. 왜 그러세요? 섭섭할까봐 아이고, 해석할 필요 없어. 진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가 박주민 의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했을 것 같은데. 야 확대 해석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랬을 것 같은데. 다른 후보군들은 나는 왜 전화 안 왔지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하죠. 이거 민감한 얘기다. 이거 뭐지? 나는 그러고 막 못 받았나 막 이러고 이럴 수 있다. 야, 박 의원 1등. 야, 전화. 진짜. 아이고. 전화 밤에 이게 더 센데 전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저는 이제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면 그 이른바 이제 붐업이 성공해서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구청장 특화되어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든 만들어든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기잖아요. 예. 그럼 우리 쪽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괴력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가 키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서울시장은 그리고 좀 요 이야기는 좀 그래도 그렇죠. 그걸 받아먹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좀 드릴게요. 그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 봐.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의료 관련된 법안이 아니고 되게 민감하고 그렇죠. 오해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보고도 드리고 소통도 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냥 오해하는 게 나을 것 자꾸 같은데. 디바이드 우리가. 앤 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여당이 뭐 그렇게 아니 저 우리는 야당이에요. 바를 걸 바래야지. 아니, 근데 본인들 야당할 때 어떻게 이재명 하셨는데? 대통령이 뭐 저는 뭐 직접 통화하는 사이는 아닌데 사실은 보면은 그 전에도 보면 직접 소통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맞아요. 예전에 알- 계속 그랬-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요거 해볼게요. 양당 대표 얘기하기 전에 저 통일교. 아니 지금 뭐 민주당도 지원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아 오늘 민주당 힘드네. 여당이 뭘 힘든 거예요. 예. 힘들어. 예. 저기 예, 이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뭐 다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특검에다가 어제 오늘 계속 단독 보도에 쏟아져요. SBS 단독 보도는 문재인 정부 때 재선 의원 2명, 그 다음에 중앙일보 단독은 뭐야 저 친명계 전 의원이 통일교 3인자를 뭐 당직자로 뭐 추천했다. 그 다음에 한국일보 단독은 뭐죠? 뭐 VIP 선물 명단 7명 관리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전방위적으로 해서 통일교에서 좀 관리를 하고 선물 주고 돈 주고 뭐 이랬다는 게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인데 이 민주당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특검은 수사 안 했지만 결국은 지금 다른 수사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로선 특히 저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 보도 나온 것만 알고 있는데 보도도 사실은 뭐 성함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아주 정확한 시기라든지 이런 게 등장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진짜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잘 몰라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혹시 특검에 편파 수사한다라는 국민의힘 쪽에 강력한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는데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특검 입장에서 이제 16호 있잖아요. 2조 16호 그 수사 대상 거기에 관련된 범죄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그러니까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된 사건 요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걸 막 넓혀서 해석하느냐 좁혀서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됐고 내용이 뭐고 그런 거를. 예. 오늘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민주당의 통일교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공격이 최대의 방어 털고 가자 뭐 이 얘기거든요. 현 전 부시장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오랜만에 방송 복귀했는데 주제가 한 달만 먼저 나오지. 어쨌든 이게 그 뭐 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관련 사건이 아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16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련 사건 얘기할 때는 이게 또 법 얘기해서 죄송한데 형사소송법 보면 1인이 범한 수죄이거나 아니면 공범이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제되는 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특검법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관여 이게 있어요. 예. 김건희나 아니면은 뭐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된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 다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권성동 의원이 그때 뭐 전당대회에서 뭐 당대표로 밀어주냐 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부분들은 지금 아마 15명이라고 아마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후원에 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우리 출판기념회 할 때 돈 넣는 거는 사실은 누가 내가 통일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다 해보셨겠지만 그냥 개인 이름으로 넣거나 이런 경우 많은데 개인적으로 뭐 돈이라든지 선물 따로 주는 경우 그거는 이제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수사 나중에라도 할 걸로 봅니다. 그럼 어쨌든 털고는 가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예전에 대선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 뭐 특정 정당이 뭐 와서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2022년인가 할 때 굉장히 이재명 이낙연 굉장히 뜨거울 때 붙었을 때 출렁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출렁한 적이 있어요. 출렁한 그때도 특정 어떤 종교 집단에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밝히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어느 당이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런 약간
아주 큰 그 종교 단체들 말고 약간 논란이 있는 정당들은 정치의 관여를 통해서 본인들의 힘을 좀 기르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어디서나. 그런 부분은 저는 다 양당에서 이거는 좀 견제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박수현 대변인이 비슷한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요? 예. 아니 내일 저 재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과 연관돼 있던 아는 이름 다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이제 이렇게 이름 나오면 수사 안 갈 수 없으니까 지켜보는 건데 내가 궁금한 거 윤영호 전 본부장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이걸 오픈을 하려고 그럴까?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아 이게 속된 말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민주당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면은 민주당 거 입 다물고 국민의힘 거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피고인들이. 근데 지금 왜 막판에 와서 민주당한테 안 좋을 수 있는 것들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건 저도 뭘까? 그건 제일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난- 일반적인 그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패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내가 법정에서 다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야 니들 말이야 너무 파렴치하잖아. 니들도 다 받아먹고서 이제 나한테는 이쪽의 것만 불라고 해? 니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악감정, 기분 나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걸 공개를 하면 자기의 범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내일 한번 이제 재판정에서 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건은 민중기 특검은 탄핵 사유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마약상을 수사해. 그 마약상이 A라는 그룹과 그 거래가 있다라는 걸로 해서 마약상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B라는 그룹한테도 이 마약상이 거래를 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지시를 받은 게 A와 마약상의 관계만을 확인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면 적어도 내가 그 현장에서 B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 확인되면 당장에 경찰이나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해야 돼요.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확인된 범죄 사실을 자기가 검찰인데 자기가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걸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아마 특검법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특검법은 법에 15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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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찰이나 있고 검찰에다가 그거는 특검이 홍보를 해서 끝나면 수사를 그러니까 하도록 끝나면 해야죠.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끝날 때 이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해도- 들어서 그거를 전혀 뭐 기록에 안 이제 남기거나 한 이럴지 달도 안 남았고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록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러니까 끝나면 넘기면 넘기겠다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왜 문제 특검이 원래 그런 거 제기하냐면- 그럼 그때 특검 들어오셔가지고 잠깐만. 다 하자고 했으면 처음 되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해놨잖아요. 그 관련 특검법에. 사건. 관련된 네. 새로운 범죄 행위가 인지되었을 인지돼. 때 네. 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 그 조항 때문에 권성동이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보세요. 특검법에 김건희와 건진법사 김건희와 명태균 특검입니다. 그래서 건진법사를 뒤진 거 아니에요? 뒤지니까 건진법사한테 윤영호가 접근했던 거잖아요. 윤영호가 수사 대상에 올라왔어. 거기까지는 특검법에 맞아. 수사 대상이야. 윤영호를 봤더니 윤영호가 덜커덕 권성동한테 돈을 줬네. 그래서 권성동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똑같은 논리로 권성동을 별건 수사해서 지금 구속을 해가지고 소환해서 감옥에 넣었으면 똑같이 윤영호가 이 사람도 줬어야 했으면 수사해서 구속영장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권성동을 안 넣었어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여 의혹이 관여 들어있다니까. 아니 의혹은 전당대에 관여를 했으면 네. 전당대에 판다고 해서 권성동이 나온 게 아니라 윤영호의 진술에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별건이에요 이거. 중요한 게 이게 별건이야, 특검이 별건. 먼저 밝혀서 공개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특검이 우리 수사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는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사 대상도 아닌 걸왜 이첩하겠다. 그게 밝히냐. 아니- 그걸 자, 이정만 해서 그걸 넘겨주면 다 되는 거죠. 어쨌든 어쨌든 의해서 공개된 이상하죠. 거죠. 어쨌든 민주당 두 분도 이거 뭐 특검 아니더라도 국가수사본부도 어딘데 털긴 털어야 된다. 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은 문제 있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대통령님도 특정 종교 단체가 집단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는 차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히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수현 대변인도 감찰 등 뭐 자체적인 노력 다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자, 마지막 이슈 한 4분 남았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네?
요 얘기 뭔데요? 아니 또 잘못하게 윤리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질문이 이거 뭔데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지금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다 위기잖아요.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당장 12월 3일 날 본인은 무슨 뭐 그 민주당 폭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지만 당일 날 예.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뒤에다가 부대표들 쫙 대동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그 사과 성명했잖아요. 그때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김은혜 의원도 있었고 유상범 의원도 있었고 조지현 의원도 있었죠. 예, 조지현 의원도 있었고 서지영 의원도 있었고 이른바 친윤이라는 의원들이 쫙 뒤에 배석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25명이나 되는 초재선들이 거기다 성명을 냈잖아요. 결정타는 윤한홍 의원하고 PK 출신 윤한홍 의원하고 TK 출신의 어제 조호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강도를 보세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느냐라고 시작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거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지금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그 고립무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지 그게 궁금하죠. 그러면 김근식 위원장이 봤을 때 국민의힘 내에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움직임 있다? 아니면 저는 그것까지는 이제 아니다. 제도적으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5명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가장 간단한 건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는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기세로 봐서는 사퇴는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부적인 이제 그 혼란과 리더십 흔들기가 될 텐데 저는 이걸 정치라는 거 우리가 다 겪어봤지만 정치적으로 견딜 만큼 견디다가 못 견디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예전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에 장동혁 대표의 고민이 커질 거고 이러한 내부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류가 완전히 바뀐 건데 그러니까 친윤, 원조 친윤, TK, PK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 초재선, 중진까지 다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김정혁과 김근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당의 흐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고민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해결은 뭡니까?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질문은 자 우리 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옆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험적으로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그만둔다 아니 무너진다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요즘에 지난번에 아니 쭉 보니까 비대위 간다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안 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계속 같다네.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래서 민주적인 정당이에요. 아니 비대위가 금방 하는 건 알겠는데 당 대표 뽑으면 웬만하면 이제 임기가 가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앞에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아마 이 징계 뭐라 그러죠? 어쨌든 징계죠.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거죠. 만약에 당대표 힘이 있었으면 바로 임명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은 해놨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당대표 힘이 세면 윤리위원장 임명하고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나 뭐 한동훈 전 대표는 할 수 있는데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행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 힘이 없는 거죠 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막 주변에서 뭐 관둔다 얘기 나오면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글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런 얘기구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자르지 못하는 힘없는 당대표 지금. 맞네. 결론은 나야. 그렇게 뭐 엄청 중심에 있으면 나중에 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나중에 당대표 나가신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자토론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현근택 전 수원시 제2부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